네, 엊그제였습니다. 화요일에 이 정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을 맞아서 자체 평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.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하자면 지난 2년 동안 3,600만 명이 의료비 2조 2천억 원을 아꼈다. 이런 내용인데요. 하지만 야당 이런 데에서는 이건 문재인 케어가 문재인 푸어로 이어진다. 결국은 이 재정 문제가 발생한다.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분을 전화 연결할 계획인데요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. 이사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래간만에. 안녕하세요. 네네, 이사장님. 네. 자, 이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60%대에서 70%로 올린다. 이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네. 70% 달성은 언제쯤으로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? 원래 2022년까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예. 네.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. 그럼 아무튼 2년이 이제 쭉 추진돼 왔는데 그 예상대로 순탄하게 가고 있는 건가요? 현재까지의 급여 확대는 그 순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 중요한 이제 입원료 문제나 또는 선택진료비 문제, 네.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또 MRI, 초음파 이런 것 큰 덩어리들이 지금 급여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실제로 느끼시는 일이 많지요. 네, 입원비 이제 계산서를 받아보시면 좀 놀라시죠. 네네. 알겠습니다. 네. 엊그제 이제 그 발표한 후에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? 이 반박을 하고 있는 것,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, 이사장님? 네네. 요거 중심으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. 먼저 네.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. 그러면서 문재인 푸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? 그게 이제 우선 전체적으로 재정 부담이 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. 네네. 그거는 조금 먼저 정리를 좀 해야지 되는데, 문재인 케어를 해서 이제 급여 확대가 돼서, 네. 이제 급여라는 게 보험급여, 보험에서 혜택의 그 확대를 뜻하는데요. 그렇죠. 네. 그렇게 혜택이 늘어나면 보험료는 당연히 그 증가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반면에 병원에 갔을 때 쓰는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보험료가 늘어나서 혜택이 늘면 병원에 갔을 때 싸게 이제 진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병원에 계산서를 받아보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다. 그렇죠. 이제 네. 이렇죠. 네네.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본인 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겠느냐, 네. 아니면 보험료로 부담을 하겠느냐는 선택을 하는 것인데, 네. 문재인 케어 방식으로 급여 확대를 하면 건강보험에서 이제 그 수가를 그 가격을 다 정하게 되고 또 일정하게 여러 가지 이용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이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네. 전체적인 진료비의 부담의 총액은 그 방식으로 가야 이게 통제가 됩니다. 아, 예.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가 되게 되면 네. 이 비급여 부분이 통제할 수 없이 팽창을 하게 되면 진짜 큰 부담이 오기 때문에 네. 그거를 지금 문재인 케어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한없이 돈이 들어서 마치 그 보험료 부담 때문에 푸어가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초점이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. 이사장님, 이 푸어가 근데 네. 그 국민들의 어떤 호주머니를 기준으로 한 푸어가 아니라 건강보험 공단의 어떤 재정에 있어서의 푸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건강보험공단의 이제 재정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될 역할이 커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혜택을 늘리면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걷는 이제 보험료 부담이 있는데 네. 그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3.2%를 문재인 케어 기간 동안에는 그 평균적으로 보험료 인상률 3.2%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정부가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네.
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국고 지원을 이제 늘린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. 예, 예, 예. 네,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잘 지켜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나 뭐 이런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이제 항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네, 결국 이제 건보공단 입장으로 볼 때 네. 충분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네. 결국 국고 부담 문제로 이제 그 초점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건데요. 국고 지원 네. 비율이 법에 따르면 20%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네네. 국가에서 네. 지원하는 비율을 보면 한 13% 수준 이 정도에 지금 맞춰져 있다라는 거잖아요. 예. 지금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13.2% 지원을 받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원래 법적으로 보자면 20%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무조건 20%가 아니라. 네네. 예. 네, 그 정확한 조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%까지 지원할 수 있다.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줬으니까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거지요. 그거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, 그러면? 공단의 입장은 20%를 주기로 한 것이 법적인 취지에는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죠. 네, 20%까지로 돼 있으니까 웬만하면 20%까지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. 네네.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건강보험의 재원 조달의 그 추세가 네. 그 보험료 방식으로 가는 것과 국고 지원 방식으로 국고에서 돈을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네. 그 대별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거를 적절히 혼합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고 지원의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20%라는 그 규정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. 네. 그럼 이사장님 혹시 그러면 그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에서 그러면 내년 뭐 내후년 계속 이걸 그러니까 늘려주겠다는 혹시 약속 이런 건 없었습니까? 그런 논의는 아직은 없고요. 예. 그런 약속이 있는 건 없고 네. 다만 이제 여당이나 네. 뭐 등등에서도 지금 국고 지원을 늘리도록 그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. 아, 그래요? 네. 네네. 네. 아무튼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 공단의 재정 안전성이 만약에 흔들리면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재정 안정성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? 재정 안정성은 늘 걱정을 해야 됩니다. 당연히. 예. 왜냐하면 네. 문재인 기업만 그게 재원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네.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고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당연히 네. 그 고령화가 되면 노인과 늘어나면 네. 그 돈을 더 쓰게 될 수밖에 없지요. 네.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제 건강보험공단 우리 직원들이나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네. 노인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냐 네. 아니면 우리 공단이 여보세요? 이사장님? 네, 여보세요? 예. 네네. 지금 약간 이제 통화 상태가 안 좋은데요. 예, 지금은 네. 괜찮습니다. 지금 이 상태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. 네.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냐, 네. 노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가 빠르냐의 속도전이다. 아, 예. 그러니까 노인들이 늘어난다고 이미 노인들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잖아요. 네. 그 노인들이 나이는 드셨어도 생물학적으로 나이는 드셨어도 건강하고 또 그 취업도 하고 네.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고령화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그 노력을 우리 건보공단도 적극적으로 해야지 된다. 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그 또 하나의 문제가 보험 요율인데요. 어제 네네.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냐면 이 네. 직장인들의 어떤 월급 인상률보다 이 네. 건보료 인상률이 더 높다. 그래서 최근 2년을 보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월급 인상률이 한 2%대였는데 네. 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.49%다. 그래서 부담이 갈수록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네네.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약간 그 어리둥절했는데요. 아, 예. 이 그 건강보험료 인상을 할 때 네. 그 원칙은 이제 그 건강보험은 소위 단기보험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걷는 돈으로 매년도에 그 재원을 그 지출을 충당합니다. 네네.
그러니까 매년도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그만큼 필요한 보험료를 이제 결정하는 방식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과 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사실상 그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. 아, 그건 동일해 놓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? 네네. 예. 예, 그러니까 이 보험료는 예를 들어서 이제 2017년 네.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물러나시고 한참 선거년 하고 있는 그 즈음에 네. 하고 이제 그거 끝나는 그 정도 때에 보험료 인상 결정을 했는데 0%로 결정했어요. 네. 동결했거든요. 2017년에. 예.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으면 그 다음에는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지겠죠. 아, 그렇겠죠. 예. 네네. 이제 그런 식으로 그때 필요한 만큼의 그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자 그렇게는 이 결정할 때 네네. 그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별로 그렇게 합당하지가 않다. 타당하지 예. 않다. 네네. 근데 좀 소박하게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?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의 어떤 증가율보다 내 네.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의 증가율이 높으면 살림살이가 네. 팍팍해지는 것 아니냐? 소박한 이런 네. 문제의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. 지금 현재 상황은 본인 부담금이 워낙 그 경감이 되기 때문에 네. 이제 전체적인 총액에서 이제 본인 부담금은 그 쓰는 돈은 이제 네. 그 부담은 줄어들게 될 수 있다. 이제 이런 알겠습니다. 것입니다. 네. 이사장님 지금 447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. 제가 이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. 질문으로 대신할 텐데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. 네네. 건강보험 혜택이 느는 건 좋지만 전 건설기계 사업을 하는데요. 이 표면적인 매출 기준으로 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1년 사이에 의료보험료가 12만 원이 늘어났어요. 실질적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실정인데 답답합니다.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. 예. 그 개별적인 그 보험료 부과 문제로 이제 들어가서 그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네. 네, 그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을 한 번 했거든요. 네네. 네, 그래서 이제 그 직장 가입자, 지역 가입자 이제 차이가 있던 부분도 많이 줄이고 그 소득 파악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 부과를 최대한 형평성 있게 이제 그 매기려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아마 그 개별적으로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은 저희 건보공단에 그 상담을 해 주시면 개별적인 상황은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그 지금 이사장님이 형평성 말씀하셨으니까 문자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. 이 0417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병원을 한두 번 가기도 힘든데 보험료 부담만 커지고 혜택 받은 사람들만 보게 되는 불합리가 존재합니다. 이런 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. 예. 그 질문은 저도 종종 받는데요. 예. 그 부분은 이제 그 평생 동안에 그 보험료를 내는 것하고 평생 보험료 부담하고 평생 이제 혜택을 보는 그것을 비교해 보면 그 반드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그 돌아가시는 마지막 해 돈의 대부분을 씁니다. 네네. 그리고 돌아가는 마지막 달에 또 대부분을 씁니다. 그러니까 그 지금은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혜택 보는 게 없는 듯 보이시더라도 지금 질문하신 그분도 반드시 평생 동안에는 혜택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좀 비유하자면 총량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그렇습니다. 평생 동안에 얼마나 해서 평생 동안 내가 얼마나 찾았을까를 봐야지 젊었을 때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 당연히 손해보는 듯이 느껴지시죠. 알겠습니다. 이제 또 하나의 목소리가 이제 의사협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사실 이제 의사협회에서 있었는데 또 엊그제 이제 정부가 이 성과를 발표한 날 의사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또 요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진찰료 30% 인상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.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네. 이제 그거는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진찰료 30%는 조금 근거가 사실 별로
그 명료하지가 않았고요. 아, 예. 또 진찰료 30%라는 게 그게 X로 치자면 얼마가 드느냐면 모든 의료기관에 진찰료 30% 인상을 해주면 네. 3.8조 원이 들어갑니다. 아, 공단에서 그러니까 줘야 되는 돈이 예, 예, 3조 예. 8천억이 원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한꺼번에 3조 8천억을 더 달라고 하시면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겠지요. 네. 네, 그러나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이제 그 진료비 수가 문제는 네. 지금 조금 전에 그 급여 혜택을 그 보험 혜택을 늘린다고 할 때 네네. 일일이 다 이제 의료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들을 하는 것이거든요. 네네. 네,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급여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계하고는 그 상세한 협의를 계속 해가면서 네네.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. 그렇게 알겠습니다.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 이제 뭐 남은 시간 한 1분도 채 안 남았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.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문재인 케어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. 이 하반기 핵심 정책 하나만 꼽아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? 하반기에는 이제 중요한 게 그 MRI 초음파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요. 예예. 지금 MRI를 지금 머리 부분을 위주로 지금 급여 확대를 했는데 네. 하반기부터는 이제 가슴이나 배도 이제 적용이 되게 되고요. 예예. 그 초음파도 이제 상복부, 하복부를 적용했는데 예.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 자궁, 난소, 전립선 이런 부분까지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범위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, 이사장님. 네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용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. 뉴스의 이면,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.